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밤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충청 남부와 호남 지역에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수도권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 임대차 3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관련 강요 미수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검사장은 공권력이 직권을 남용해 폭행했다는 독직 폭행 혐의로, 수사팀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맞고소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에서 도망쳤던 베트남인 3명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기 위해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무허가 양돈 농가에서 비위생적으로 사육된 돼지가 전국 각지에 유통된 정황을 MBN이 포착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에서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밤 경기 남부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장맛비가 계속될 것이란 예보가 나왔는데요.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용범 기자, 그곳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다고요? 네, 저는 지금 경기 여주시에 있는 원부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밤새 많은 양의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지금은 한때 소강 상태에 들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원부교 아래 청미천의 수위도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한때 홍수 경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충청과 전북의 호우경보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호남과 영남 내륙 곳곳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는 일단 오늘 오후까지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200mm 이상, 충청 이남 곳곳에 최고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에도 최고 80mm, 서울과 그 밖의 지방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장마는 내일 끝나겠지만 중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여주시 원부교 앞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관련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청와대 하명으로 해당 법안을 졸속 처리한다며 항의한 뒤 퇴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부터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서민들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져선 안 된다며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에 돌입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였음을 미래통합당은 토론도 없이 표결로 처리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다 해먹었어요. 야당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는 이게 독재입니다, 이게.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모욕적입니다. 여당이 정말 한마디도 안 지나.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독재하는 것, 그건 독재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내 집을 이생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꿈을 주셔야지 언제까지 전월세 대책이라고 하면서. 법안 처리는 그제와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항의하다 퇴장된 뒤 진행됐습니다. 결국 각 상임위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은 늦어도 7월 국회 내에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반발해 전면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부동산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임대차 3법에 이어 공수처 3법도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이 이미 지났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3법을 처리했습니다. 공수처를 법사위 소속으로 하고 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앞서 여야는 70분 동안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운영이 어제 저녁에 통보받았습니다. 이거는 방망이 두드릴 테니까 들어오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한다. 공수처장은 법사위 소관으로 한다. 여야 간의 쟁점이나 이런 사안이 없는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합당이 회의 일정조차 야당과 논의하지 않았다며 절차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당은 공수처법은 시행됐는데 공수처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식 협치입니까? 176석이 무슨 독재 면허증인 줄 아십니까? 야당, 미래통합당, 국민이 국회의원도 선출했습니다. 103명. 그 103명을 뽑은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오늘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여야 간의 협의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시면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달 4일까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공수처에 협조하겠다는 발언을 한 후 다른 통합당 의원들과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MBN 뉴스 선원빛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선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장에게 대통령을 향해 대선 때 41%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고 했던 발언이 사실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국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여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적절성을 두고 진행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최재형 원장의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손 사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한 것이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백 장관께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항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며 맥락이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에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공석인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최재형 원장이 거부했다는 주장도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떤 특정한 분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위원으로 이분이 뭐 행정부 정책 편드는 사람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인사에 관련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다는 점. 청와대는 감사위원 추천 거부 논란에 대해서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고 말해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채널A 관련 강요 미수 사건을 두고 지난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어제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맞고소전으로 번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가 열리기 전 발부받은 영장을 바탕으로 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에 나섰습니다. 압수 대상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임의 제출받으려 했지만 한 검사장이 나오지 않자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이를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진 때는 한 검사장이 자신의 변호인을 부르려고
휴대전화를 만진 순간이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의 허가를 받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갑자기 한 검사장을 쓰러뜨려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정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의심돼 이를 제지했다며 오히려 정 부장검사가 차후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설전은 법적 대응으로 확대됐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일부가 상황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정 부장검사를 검찰이 직권을 남용한 독직 폭행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정 부장검사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한 검사장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 검사장 측의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독직 폭행 논란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달아났던 베트남인 3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려고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주변을 살피며 계단을 내려옵니다. 조심스럽게 앞선 남성을 따라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27일 자가격리 중이던 경기도 김포의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 3명이 어제 차례로 검거됐습니다. 오후 3시 45분쯤 인천 검단 지역에서 2명이 먼저 검거됐고 나머지 1명은 저녁 7시 25분쯤 경기도 광주시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도주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민이 7명이 한 그룹으로 들어왔는데 같이 모여있을 때 답답하니까 우리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건설 현장 가면 돈 벌 수 있는데 뭐하러 여기 있냐. 이들은 입국 직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탈출한 베트남인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강제 출국시킬 예정입니다. 또 이들의 도주를 도운 불법 체류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평창의 한 식물원에 설치된 소녀상 앞 속죄상을 두고 이 아베 속죄상이 아니냐며 일본 정부와 언론이 연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국가 원수를 모욕했다는 건데 정작 식물원 측은 아베 총리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제막식은 취소했지만 철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치마 저고리를 입은 소녀 앞에 중년 남성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 한국자생식물원에 설치된 영원한 속죄란 조형물입니다. 엎드린 남성이 아베 총리로 아베 속죄상이라면서 일본 언론은 물론 일본 정부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事実かどうかということは確認しておりませんけれども、そのようなことは国際儀礼上許されないと思います.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산케이 신문은 모두가 한국이 지독한 나라라고 생각할 거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과 마이니치 신문도 모욕당한 것 같다거나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작품을 설치한 식물원 측은 아베 총리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 사진과 비교해보면 가르마의 방향이나 얼굴형 등에서 다른 점도 눈에 띕니다. 식물원 측은 서점만 가면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혐한 서적이 즐비한 일본에서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 식물원을 오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조그마한 작품일 뿐인데 사회적으로나 이 국가적으로 서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참 몹시 안타깝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내는 물론 한일 네티즌 간 공방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정부와 무관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란 입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다음 달 개막식이 취소된 가운데 식물원 측은 조형물 철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네, 어제 하루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택한 느슨한 방역이 코로나 대유행을 다시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59명이었습니다. 직전 최다였던 23일 확진자 수보다 278명이 더 많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도 도쿄에서만 210명이 늘었고 오사카에선 처음으로 2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치와 오키나와 등 전국 각지에서도 최다 기록 경신이 이어졌습니다. 宿泊先の確保が不十分でない十分でない自治体に対しては早急に確保を求め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政府も積極的に協力してい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각에서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여행 장려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느슨한 방역이 원인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추세만 보면 지난 4월 긴급 사태를 선언할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내수 진작에 방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여행 장려책 자체를 연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감염 예방 지침의 철저한 주지와 이행이 중심인 지금의 대응은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78만 명인데 중국에서 2달 가까이 내린 폭우로 수재민 5,481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액만 우리 돈으로 25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시민 2명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갑자기 꺼져버리면서 두 사람도 함께 추락합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폭우로 집안이 약해져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센 물살에 밀려 자동차 한 대가 둥둥 떠다닙니다. 하천보에는 떠내려온 차량들이 마치 무덤처럼 뒤집혀져 있습니다. 2달 가까이 중국 남부에 쏟아진 폭우로 우리나라 인구수를 뛰어넘는 약 5,40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158명이 나왔습니다. 농경지 5만 2천여 제곱킬로미터가 물에 잠기는 등 직접적인 재산 피해만 우리 돈 25조 원에 달합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양쯔강 유역의 폭우는 점점 그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양쯔강 상류에서 여전히 많은 물이 흘러오고 있어 중하류 지역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멕시코의 한 카페에는 매일 한결같이 이곳을 지키는 누군가가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카페입니다. 야외 테이블마다 커다란 곰인형들이 느긋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요. 멕시코 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야외 테이블 수용 인원을 제한하면서 대신 테이블마다 곰인형을 앉혀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제는 제법 익숙한 장면이 돼버렸다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키고 귀여운 곰인형과 인증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네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요.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그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배경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한 남성의 얼굴.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지난 5월 백인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숨진 조지 플로이드입니다. 그 후 전 세계에선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조지 플로이드 재단과 한 국제 청원 사이트가 3D 홀로그램으로 플로이드의 모습을 만든 겁니다. 비록 그는 떠났지만 이 홀로그램으로 오랫동안 잊히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있겠네요. 요즘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엔 하늘만큼이나 먹구름이 끼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 공장에 취직한 강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발로 이곳저곳을 누비는 강아지 로봇 플로피입니다.
플로피는 최근 미국 미시간주의 한 자동차 공장에 취직했는데요. 레이저를 이용해 공장의 구조와 배치 등을 스캔해 디지털 설계도를 만드는 게 임무라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제품 생산을 위해 공장 설비를 바꿀 때 큰 도움이 될 거라는데요. 요즘처럼 비대면이 중요한 시기에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도맡은 플로피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올해는 장마가 참 길게 이어지고 있죠. 어제처럼 비구름이 오늘도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길게 발달을 하면서 충청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세찬 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씩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충청과 전북, 경북에서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특보구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경기 남부와 충청에서는 200mm 이상의 비가 왔는데 앞으로도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서 200mm가 넘게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전북, 전남 북부, 경북 북부에서는 50에서 150mm, 그 외 지역에서는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호남, 경북에서는 오늘 낮까지 요란하고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낮에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서는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서는 오늘 낮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제주뿐만 아니라 남부 곳곳에서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29도, 강릉과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장마가 먼저 끝난 제주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이면 남부지방도 장마철에서 벗어나겠지만 중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도 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